안녕하세요. 홍사범입니다. 바둑을 통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바둑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런 만큼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요. 강의 초반부에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꼭 하려고 합니다. 가르칠 것이 많은데 꼭 복습을 해야 되나? 지난 시간 영상을 보면 되지 않나?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하게 복습하기 위해서는 지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복습을 하면서 단순히 개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를 조금씩 바꾸면서 심화시키고 또 연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배웠다고 바로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익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개념을 배우기만 해서 실력이 바로바로 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바둑을 두시는 등 연습을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쏙쏙 잘하는 자기 자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을 짓는 것에서 지속적으로 배웠습니다.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돌 잡는 것이 너무 좋아서 돌만 잡으러 다니다가 실력이 안 느는 분들 종종 보았습니다. 집을 짓는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라고요. 바둑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의 집을 지으면서 두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계선을 짓게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경계선이 튼튼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경계선 쪽에 숨금이 적은 약한 돌이 있다면 그 돌을 공격하면서 집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과 돌이 부딪혔을 때 내 돌이 약한지 또는 상대방 돌이 약한지 보면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둑을 두면서 이 경계선을 튼튼하게 지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둑을 두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흑돌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백 또한 연결되니까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것을 줄바둑이라고 하고 입문자들을 가르치다 보면 종종 나오는 형태입니다. 흑이 이렇게 해서 여기 흑집, 이렇게 백집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 저한테 바둑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흑집과 백집이 아직 넓어서 확실한 집이라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일단 집이라고 끝나도 너무 단조로운 바둑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여기가 흑이 6줄이고 백이 5줄이니까 흑이 이기는 형태가 될 거고,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바둑의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단순한 바둑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줄바둑을 두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한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흑이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러 갈 때 똑같이 줄바둑을 두어주지 않고 이렇게 넓게 집을 지으면 넓게 집을 지는 사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네, 딱 봐도 흑보다는 백집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렇다면 흑이 넓게 짓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뒀을 때 흑이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 돌과 이 돌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집을 최대한 많이 짓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구석에 두면 백이 띄어서 이 흑 한 점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 데를 둘 수 있는데 이가 돌과 돌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돌과 돌이 연결됐다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바둑도의 효율을 살리면서도 적당히 집을 짓는 곳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돌과 돌이 끊겨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형태의 흑이 둘 차례입니다. 이 형태는 싸움이 일어났는데 누가 유리할까요? 돌과 돌이 부딪혀 있을 때는 숨구멍의 개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이 검은색 흑 한 점은 숨구멍이 2개, 이 2점은 4개, 백 한 점은 2개, 이 돌도 2개입니다. 흑은 2, 4고 백은 2인 형태에서 또 흑이 둘 차례이기 때문에
다소 약한 이 흙 한 점을 늘어서 숨구멍을 4개로 늘리거나 또는 숨구멍이 2개인 이 둘 중 하나를 공격하면 흙이 유리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형태를 더 보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백이 둘 차례라고 해도 누가 유리할까요? 네, 흙이 유리합니다. 흙 이 두 점은 각각 손구멍이 4개가 되겠고 백은 2개씩이 되겠습니다. 백이 둔다고 하더라도 어디를 둔다고 하더라도 약한 돌 남게 되고 흙은 강한 2점을 이용해서 백 한 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백이 바둑을 이제 잘 두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스스로 불리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양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약해 보일까요? 강해 보일까요? 이 돌이 약하다면 이 돌을 쉽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이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끊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맨 처음에 보여준 형태대로 흙이 백보다 숨구멍이 많고 흙이 둘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흙이 공격한다면 백이 더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이 끊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때문에 이 형태는 강한 형태, 적당하게 간격을 넓히면서 집을 짓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형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슷한데 한 칸 더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돌을 끊고 싶어서 백이 공격을 하러 간다면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끊겨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돌은 이 다음에 백이 두더라도 흙이 백보다 숨구멍이 둘 다 많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백은 이 두 점에 대해서 끈으로 가기 어렵고 이 두 점 또한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둑에서는 적절하게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행마라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돌의 움직임이라는 뜻인데요. 바둑은 체스와 달리 이미 놓여있는 바둑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을 체스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바둑돌을 놓으면서 가까이 있는 돌끼리 움직이는 것을 돌의 움직임, 행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행마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 형태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한자어로 날일자 형태에서 대각선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이름도 날일자라고 합니다. 한 칸 더 가 있는 이 형태는 눈목자라고 합니다. 이 형태에서 한 칸 좁게 되어 있는 이 형태는 입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선상에서 연결되지 않고 한 칸 뛰는 것은 한 칸 뛰기, 두 칸 뛰는 것은 두 칸 뛰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구자, 날일자, 눈목자, 한 칸 뛰기, 두 칸 뛰기, 이 5가지 형태가 가장 많이 쓰이고 보편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바둑을 두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돌의 상황에 따라서 이 5가지 중에 하나 또는 틈새 연결하거나 또 다른 수가 좋은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둑은 복합적이고 변화무쌍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태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선택해 나가신다면 바둑을 흥미롭게 두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계선 부근에 있는 돌이 살아있는지 또는 죽어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둑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